세계 최고 강대국 중 하나였던 소련의 수장 스탈린의 딸이 미국으로 망명 갔던 사건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피도 눈물도 없는 스탈린조차 쩔쩔매게 했던 그의 막내딸 스베틀라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1926년 스탈린과 그의 둘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스베틀라나는 아버지에게 작은 참새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웃는 모습조차 낯선 스탈린을 생각해보면 딸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던 걸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와는 반대로 스베틀라나의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매우 엄격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본인의 미래를 두고 남편인 스탈린과 허구한 날 싸울 정도로 깡따구가 장난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얻은 스베틀라나의 어머니는 자식들과 따로 떨어져 사는 한편 소련 방방곳곳을 떠돌게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스베틀라나가 고작 6살이던 1932년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에 이르렀죠. 그렇지만 어린 스베틀라나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충격받을까봐 걱정했던 스탈린은 한동안 사망 소식을 숨기다가 나중에 가서야 병 때문에 죽었다고 둘러댄 것이죠. 그냥 그런 줄로만 알았던 스베틀라나는 슬픔을 참고 어린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5살이 된 1941년 독일이 300만 대군을 이끌고 소련을 전면 침공했는데요. 이때부터 스베틀라나의 인생이 크게 바뀌기 시작했죠. 당시 소련은 독일에 대항하기 위해서 영국이나 미국 등의 자유 서방 국가와 손을 잡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모스크바에 수많은 서방 기자들이 몰려들며 소련 내에서 영어 잡지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소련 인민들은 서방 기자들이나 영어 잡지를 절대 볼 수 없도록 철저하게 통제되었지만 스탈린의 딸 스베틀라나만큼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었죠. 호기심 넘치는 사춘기 소녀 스베틀라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 스탈린 몰래 서방 기자들이 쓴 영어 잡지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생전 처음 보는 영어 잡지는 온갖 신기한 소식들로 가득했고 상부의 검열로 통제된 소련 잡지와는 달리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베틀라나는 영어 잡지에 나온 자기 가족의 이야기를 보고 엄청난 충격에 빠지고 말았죠. 그 내용은 바로 스탈린이 10년 동안 감춰온 스베틀라나의 어머니에 대한 진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무려 10년 동안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걸 알게 된 스베틀라나는 순간 정신을 잃을 정도로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그 충격은 곧 아버지 스탈린에 대한 큰 배신감과 증오심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저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예쁜 막내딸의 모습은 어디 가고 스베틀라나는 점점 더 스탈린이 싫어하는 짓만 의도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크게 삐뚤어진 상태로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보내던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생애 첫사랑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필 그 대상은 자기보다 20살 많은 유대인 영화 제작가 카플러였죠. 당시 유럽에는 반유대주의가 워낙 팽배했기 때문에 히틀러처럼 민족 말살 계획까지 세우지는 않더라도 웬만한 사람들은 유대인을 아니 꼽게 보고 있었고, 스탈린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20살이나 더 많고 직업도 군인이나 당 간부가 아닌 영화 제작자였으니 아버지 스탈린 입장에서는 어디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을 게 분명했죠. 그 예상대로 이 소식을 알게 된 스탈린은 노발대발하며 곧장 둘을 떼어놓기로 했는데요. 평소대로라면 당장 총사령에 처했겠지만 그래도 자신의 막내딸이 사랑하는 사람이니 사람을 보내 알아서 관계를 정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깡따구 넘치는 카플러는 이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스베틀라나를 만나고 다녔죠. 결국 스탈린은 카플러를 전투가 한창인 스탈린그라드의 종군 기자로 보내버렸습니다. 사실상 죽으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사랑의 신이 도와준 것인지 카플러는 지옥의 스탈린그라드에서 살아 돌아와 스베틀라나와 운명의 재회를 했는데요. 참다 못한 스탈린은 그 즉시 명령을 내려 카플러에게 5년간의 시베리아 유배형을 선고했습니다. 스베틀라나 역시 더 이상 참지 않고 울면서 아버지에게 대들었지만 돌아오는 건 스탈린의 뺨싸다귀 뿐이었죠. 그래도 이 정도면 스탈린 입장에서는 정말 참을 수 있을 만큼 참고 또 참아 최대한 관용을 베푼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스탈린의 첫째 아들이 독일군과의 전투에서 포로로 잡혔을 때를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죠. 당시 독일군은 스탈린의 첫째 아들을 포로로 잡았다는 소식에 큰 기대를 안고 포로 교환 협상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정작 스탈린은 나는 그런 아들을 둔 적이 없다며 매몰차게 협상을 거부했고 포로 수용소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었으니 말입니다. 이처럼 지구 최악의 아버지를 둔 스베틀라나의 첫사랑은 아버지에 의해 강제로 끝나게 되었고 2년 뒤 2차 세계대전도 마무리되었는데요. 그동안 스베틀라나는 또 다른 유대인 학생과 만나며 결혼까지 했지만 스탈린은 여전히 스베틀라나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얼마 못
못 가서 이혼한 스베틀라나는 아버지의 권유대로 아버지 스탈린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지다노프의 아들과 만나게 되었죠. 스탈린은 그제서야 크게 기뻐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결혼 역시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원하지 않은 결혼을 하게 된 스베틀라나는 허구한 날 두 번째 남편과 싸우기를 반복했고 몇 년 뒤 이혼하기에 이르렀죠. 가장 사랑했던 막내딸과의 관계가 갈수록 파국으로 치달아서였을까요? 스베틀라나의 두 번째 이혼 직후 스탈린은 갑자기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스베틀라나는 평생 동안 자신을 짓눌러온 소련의 최고 권력자 아버지의 그늘에서 드디어 해방될 수 있었죠. 또한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살았던 덕분에 스탈린의 사후 벌어진 스탈린 격하 운동에서 그녀의 오빠가 곧장 감옥으로 끌려간 것에 비해 스베틀라나는 큰 피해를 입지 않은 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아버지의 성을 버리고 어머니의 성으로 이름을 바꾸며 새 인생을 출발했죠. 시간이 흘러 1963년 스베틀라나는 모스크바에 살고 있던 한 인도인 공산주의자와 만나게 되었는데요. 둘은 곧 사랑에 빠졌지만 몸이 좋지 않았던 그 인도인은 4년 뒤 모스크바에서 죽음을 맞았죠. 이때 스베틀라나는 그의 유골을 인도로 가져가 겐지스강에 뿌려주겠다는 명분으로 소련 당국에게 인도 여행을 신청했고 담당자들은 별 의심 없이 그녀의 여행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스베틀라나의 인생이 또 한 번 바뀌었죠. 막상 인도에 도착한 그녀는 소련 생활이 지긋지긋했던 것인지 소련으로 돌아오는 대신 미국 대사관을 찾아가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는데요. 스탈린의 막내딸로 태어나 소련 최고위층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스베틀라나가 직접 미국으로 와 모든 걸 폭로하겠다니 소련과 냉전을 치르던 미국 입장에서는 그녀를 받아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얼마 뒤 뉴욕에 도착한 스베틀라나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아버지 스탈린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한편 CIA에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소련의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미국 정부 역시 스베틀라나를 앞세워 자본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크게 추켜 세우곤 했습니다. 물론 소련에서는 그녀를 배신자 취급하며 온갖 맹비난을 쏟아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스베틀라나는 소련에서의 삶을 담은 자서전을 팔아 떼돈을 벌었고 이제 그녀의 인생에는 정말로 꽃길만 남은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스베틀라나의 인생은 다시 불행해져 갔는데요. 미국인 남편과 새로운 결혼 생활은 또다시 이혼으로 끝나버렸고 그녀에게서 모든 정보를 다 가져간 CIA도 더 이상 스베틀라나를 찾지 않았죠. 게다가 그녀가 소련에 놔두고 온 자식들은 냉전이 끝나지 않는 이상 평생 못 볼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금 정신 상태가 힘들어진 스베틀라나는 한동안 소련 당국에 간청한 끝에 1984년 겨우 소련으로 되돌아왔죠. 17년 만에 소련으로 돌아온 그녀는 다시 입장을 바꿔서 이번엔 미국과 서방 진영을 맹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신이 단 하루도 자유롭지 못했으며 그저 CIA에게 이용당했을 뿐이라고 말이죠. 물론 그런 소련 당국은 이런 그녀의 발언이 나쁠 것 없었지만 정신 상태가 오락가락하는 스베틀라나의 존재가 어느덧 시한폭탄처럼 느껴지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예상치 못한 폭탄 발언을 내뱉어서 미국과의 관계에 이상한 영향을 미치게 놔두느니 차라리 그녀를 제거해버리자는 내부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또다시 소련 당국과의 갈등이 불거진 그녀는 결국 2년도 안 돼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죠. 왔다 갔다 하는 그녀의 행보에 세계는 다시 한번 긴장했지만 정작 스베틀라나는 혼란스러운 삶에 완전히 지친 것인지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 틀어박혀서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간히 근황을 묻는 인터뷰에 나설 뿐 더 깊은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죠. 또 자신이 스탈린의 딸이라는 사실도 다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억양이 약간 이상하다고만 생각할 뿐 그녀의 정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흐른 2010년 84세가 되어 죽음을 예감한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언론사와 인터뷰에 나섰는데요. 당시 스베틀라나는 내 인생은 아버지 때문에 완전히 망가졌다. 나는 어딜 가던 정치범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1년 뒤 지역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젊은 시절에는 그 누구보다 스탈린을 긴장에 떨게 했고 중년 시절에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소련을 왔다 갔다 한 인물 스베틀라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